안녕하세요. 정직한 도움의 박대순입니다. 이번 연휴 때 고향에 잘 다녀오셨죠? 이번 연휴 때 그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옛날에 제가 TV 광고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 집에 보일러 바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보일러 회사에서 했던 광고인데요. 이번에 명절 때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 음식 만들고요, 찌짐이도 만들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내셨을 텐데 창문에서 물이 막 질질 흘러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골 농가주택에 가장 시급한 게 지금은 보일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농가주택에 공급했던 그 심야전기 보일러라고 공급하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아마. 심야전기 보일러 저녁에 쓰지 않으면 버려지는 전기를 농가주택에 공급해서 난방비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쓰고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심야전기 보일러를 분배구 다 열어놓고요, 뜨끈뜨끈하게 만약에 사셨다가는 전기요금 어떻게 되죠? 폭탄 맞아요. 옛날부터요, 난방기계 시골에 뭐 이런 뭐 어떤 무슨 펠렛 무슨 어떤 보일러, 이렇게 보일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일러는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문입니다. 창문. 단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농가주택의 그 샤시가 창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쪽에는 목문이에요. 목문. 목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틀에다가 목문 문짝에는 3mm짜리 뿌연 미스트 유리가 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알루미늄, 까만 알루미늄 샤시 내지는 별도의 이제 샤시가 걸려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에 5mm짜리, 3mm짜리가 끼워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가서 실제로 보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중창은 이중창이지만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비닐으로 이렇게 딱 막아놓는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막 질질 흐르죠. 아예 비닐로 막게 되면은 겨울철에는 환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장롱 뒤에라든지 이 천장 위에 집안에 곰팡이가 다 나버립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죠. 농가주택에 가장 시급한 거는 샤시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옛날 적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쌓였죠. 골조 빼놓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폴, 뭐 100포드짜리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벽돌이죠. 그 다음에 미장해서, 안 그러면 속고돼서, 도배해서 이렇게 마감을 젖어 있는데, 제가 내부 쪽에 하는 것보다 바깥쪽에 단열보드를 대고, 그 다음에 외부 마감 드라이비트라든지 미장스톤, 스타코프렉스로 하는 게, 외부 단열하는 게 더 훨씬 더 좋다는 방송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부 단열을 하고요, 샤시를 교체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농가주택에 가장 시급한 거는 샤시 교체가 1번입니다. 샤시 교체하실 때요, 과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비둘기 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창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옛날에 그 비둘기 창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를 교체하실 때 안에다 단창 넣고, 요거는 힉스창, 이거 힉스창, 슬라이드 창을 이렇게 만약에 걸어주게 되면 바깥쪽으로, 여기는 또 물이 질질 흘러요. 밑에 쪽에 그냥 골조고 단열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 시공하실 때는요, 무조건 바깥에, 비둘기창 바깥에 부분 힉스창하고 슬라이드 창을 무시하고요, 요런 데는 확장형 이중창으로 시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요, 이런 이렇게 얇은 내부형 이중창,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바로 외부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바람 태풍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이렇게 확장형 이중창으로, 여기 보면은 박히는 깊이가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요, 이렇게 주의하실 점은 외부용 이중창으로, 저희 거로 공사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필수기 때문에요, 어떤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확장형 이중창으로 시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돌출되어 있는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외부를 무시하시고 확장형 이중창으로 마감하고요. 이거를 철거를 했을 때
이제 골조에 만약에 기스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미장을 해서 페인트칠해서 다른 선반이라든지 외부 쪽에서요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공간은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샤시 교체 비용이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은요 단독주택에 그 거실이 있어요. 단독주택의 거실 창은요 보통 3,000에 2,200 정도. 이런 것도 비둘기 창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확장형 이중창으로 가야 되겠죠. 두꺼운 거요. 이거는 이제 거실이라 그럴게요. 이제 한 25평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있고요. 또 어디가 있죠? 안방창이 있겠죠. 안방창. 안방창이 보통 1,800에 하의는 한 1,500 정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안방이라 그럴게요. 안방이요. 어떤 집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25평대 단독주택은 작은 방이 2개가 있어요. 작은 방이 2개가 대부분 있는데 이게 1,500에 보통 1,500짜리 창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안방창이 있고 작은 방 2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창이 있냐면요. 주방창이 하나가 있어요. 주방창. 주방창이 설거지할 때 있는 게 보통 요게 1,200에 한 500짜리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창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이런 게 보통 600에 한 500짜리 정도 되죠. 이런 걸 이제 단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화장실. 자, 그 다음에 이 주방창 옆에 앱으로 빠지는 터닝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밖으로 밀든 안으로 당기든 이런 도구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제 ABS 도어라든지 방화문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럼 거기에도 물이 이렇게 질질 흐른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보통 그 터닝 도어가 규격이 한 900에 2100 정도. 이렇게 되는 터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KCC 거라든지 이런 터닝 도어를 해야 되겠죠. 23mm. 이것도 노즐을 꼭 넣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스트 플러스 로이 유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요. 자, 이렇게 교체하면은 샤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 들어가요. 요렇게만 딱 교체한다면은 뭐 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대충 보더라도요. 이 정도면은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유가 조금 더 되신다 그러면은 현관문이 있겠죠, 현관문. 자, 현관문은 가격이 이게 너무 들쑥날쑥이에요. 만약에 이 와이드가 만약에 1,800 정도 돼요. 1,800에 하이가 2,400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소대라 그러거든요. 양소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단열 현관문으로 했다. 이랬을 때는 500만 원이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무겁죠. 단열도어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는 1등급 단열도어로 했을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요. 이거보다 조금 낮은 이제 라인도어라고 그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한 300만 원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에 있는 주물도어 이런 거보다 조금 나은 패션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140에서 한 150 정도면은 기본 번호키 넣어서 양소될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조금 더 되신다면은 현관문 열고 중문이라고 그러죠. 중문. 이제 중문은 어떤 상황인지 그 집에 가서 다 철거하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슬립형으로 얇은 걸로 이렇게 시공을 별도의 마감이 필요 없이 시공을 하든지 이런 금액에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물론 평수가 크고 유리 면적이 뭐 안방도 뭐 3,000에 뭐 1,800 나온다든지 이러면 약간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정도 규격이라 그러면은요, 현관문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데 한 7,800이면은 교체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만 교체를 딱 해놓도요, 보일러를 엄청난 성능 좋은 보일러. 지금 뭐 히트펌프라든지 뭐 그런 거 교체하는데 자기 부담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주택의 난방비 전략은 바로 샤시 교체입니다. 샤시 교체. 이거는 필수예요. 그래서요,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시는 동안 따뜻하게 사실 수 있게끔 이렇게 농가주택에 보일러 교체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샤시를 바꿔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도움의 박대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